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반갑습니다. 재밌네요. 네. 원래 이게 최근 게스트분들이 안 하셨는데 네. 오늘 또 하시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즐겁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네. 우리 흔한 음마에서도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아, 그러네요.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1편에 이어가지고 2편에서도 독서법 관련해서 우리 흔한 엄마 채널에 우리 정미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흔한 엄마 우리 또 이렇게 검색하셔서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 독서법 했잖아요, 그죠? 네. 독서법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 이런 것도 했는데 굉장히 답변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특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도저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라는 질문들을 또 이렇게 뽑았거든요. 네. 긴장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또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뭐 저학년 때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고학년 되면서 뭔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과업들이. 그래서 그리고 뭐 중학생 되고 하면 더 뭐 입시에 뭐에 많아지니까 학원도 뭐 다니고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애들 맞습니다. 스케줄링을 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네네. 독서 시간을 그럼 과연 이제 고학년부터는 네. 아이들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제 독서 시간이나 독서량을 어쩔 수 없이 줄여도 좀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네.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시간의 어떤 충돌에 대해서 네.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고학년 과정을 이제 네. 다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인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당연히 막 이제 영수 학원을 이렇게 막 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을 확보하려면 학원 시간이 사실 너무 많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잘 시간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런 타이밍이죠. 그쵸,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영어 수학을 다 학원을 풀로 한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도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풀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게 되게 킬링 네.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앞서서 사고력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아이의 사고력을 기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독서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러면 뭐 저희는 학원을 저학년 때 오히려 조금 더 다니고 고학년 때 덜 다니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가셨네요. 네, 그래서 고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이 있다. 그럼 아이가 영어는 나는 학원 가서 꼭 하고 싶어. 그럼 영어는 다니고 수학은 인강 하고 싶어. 그럼 인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혼자 하고 싶어. 그럼 혼자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초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독서를 고학년 때 놓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저학년 때 막 다독도 중요하고 독서 중에서 많이 그 매진하다가 고학년에 뚝 끊기면 고학년의 독서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특히 6학년 정도가 되면 독서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독서 수준까지 넘어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안 되면 조금 시간을 중1, 2까지 넘어가면서 하면 되긴 한데 중학교는 정말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때 최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좋은 거죠. 초등 때.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고학년은 그래서 학원을 나는 2개를 꼭 다녀야겠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지? 초등 고학년에는 일단은 매일 적어도 40분 정도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40분. 네. 네. 뇌에 대한 얘기를 1편에서 했는데 뇌가 한 40분 정도 독서를 하고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한 40분 정도는 이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시간이 계속 변수가 생기거든요. 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이래. 그러니까 어떤 행위,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상황. 먹고 네. 바로 책을 읽는다. 아니면 자기 전에 잠자리에 무조건 이렇게 잠옷 입고 이렇게 했을 때 책을 읽는다. 상황에 맞춰서. 네,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 좀 어려운 일이지만 네. 아침잠이 좀 없는 또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책을 읽고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외로 네. 미라클 모닝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진짜.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평일에 난 정말 시간이 없어. 우리 네. 아이는. 네. 그래서 너무 부대껴. 그리고 나는 직장맘이니까 집에 와서 언제 그거 책 보라고 또 그렇죠. 그 힘들죠. 직장맘들을 네. 정말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말 토일에 할애합니다. 그래서 주말 토일에 역시 저녁 먹고 한두 시간.
평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내가 특정한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 회의가 있다 우리 그 문화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뭐 1시간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하부루타로 이렇게 대화로 이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주말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사실 독해 문제집은 이제 스킬을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배경 지식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편이잖아요. 그렇죠. 내용들이 그렇다 보니까 사고력을 집중적으로 키운다 하는 거에는 조금 이제 독서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 시간을 많이 독서로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집 같은 것들을 가볍게 또 같이 풀어주면 확실히 아이가 학교에 일단은 시험 보는 스킬도 늘면서 독서도 잘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되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른 대안 하나는 영어의 챕터가 있잖아요. 네. 똑같이 한국 독서에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가 있잖아요. 네. 그 챕터를 양으로 딱 정해서 오늘 넌 요것만 읽으면 돼. 이렇게 가볍게 줄여주시는 겁니다. 챕터북 스타일로 약간. 네, 그렇고 그거를 저학년에도 할 수 있지만 고학년에도 역시 챕터가 볼륨이 커지는 거거든요. 고학년은 페이지 양이 많아지고 어휘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챕터 형태로 오늘은 1장만 읽고 자자. 오늘은 다음 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공략하는 게 사실 네네. 영어에도 사실 있거든요. Divide and Conquer이라고 해서 나눠서 정복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좀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뭐 맞벌이 하시고 네. 또 이제 워킹맘 이런 분들 굉장히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집에 오면 지치고 맞아요. 소진되고 미타임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주말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확보를 해서 그래도 그거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전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거실 공부의 마법 이런 책이 있는데 거실에서 테이블 놓고 다 같이 이제 공부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된다. 이거 거짓 아니냐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저녁 먹고 가급적 2시간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2시간이 독서만 하는 거실에서요? 네, 다 같이. 뭐 이제 아빠 빼고 근데 저랑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근데 2시간이 사실 쉬운 시간 아니거든요. 밥 먹고 뭐 엄마들도 치워야 되죠. 뭐 정신 없잖아요. 그쵸. 일단 설거지는 다 두고요. 일단 안 씁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천천히라도 오거든요. 초등에는 가능해요. 중학교 때는 방 이제 문 닫고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급적 아이가 못하는 날도 있고 한 날도 있을 텐데 그걸 연습을 해가면 그때 학교 숙제하고 뭐 학원 숙제 한 다음에 독서 타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루틴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습관만 딱 붙으면 그냥 안 하면 좀 허전한 거예요. 나 오늘 책을 안 읽었네. 읽어야 되네. 그러면 한 10분이라도 읽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밥 먹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1순위. 그죠? 네, 무조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네. 1순위. 네네. 뭐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쵸, 바로. 1순위. 네. 그런 느낌이면 딱 좋겠네요. 네. 저희 집도 잘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답변 또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질문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들. 사실 그럼에도 요즘 애들이 재미있는 게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하나만 싹 하면 그 안에 뭐 틱톡, 쇼츠, 사실 틱톡이나 쇼츠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은 독서는 서서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며드는 맛이 있다면 얘네들은 틀면 그냥 뭐 기승이 아니라 그냥 뭐 전결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집중이 좀 짧아진다. 그 긴 호흡의 책 재미없다, 좀 어렵다 해서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완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완독의 의미 자체가 책을 완전히 다 읽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완독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책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어른들 책도 제가 읽을 때 재밌는 챕터를 저는 보고 인덱스 목차를 한번 본 다음에 나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 하면 그걸 바로 읽습니다. 이거 완전 유튜브 스타일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앞에 서론 읽고 뭐 읽고 하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지거든요.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교육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일 관심 있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 하면 그걸 먼저 읽어요. 그럼 흥미가 확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아이든 부모든 일단은 완독에 대한 생각은 일단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완독을 하면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경험이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경험. 아이가 나 책 하나 완전히 끝냈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이에게 예전에 우리 책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책 파티. 그런 거를 즐겁게 해주시고 아이가 오늘 엄마 나 책
다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무슨 치킨 먹을까? 이 아이한테 맞춰서 그런 작은 보상, 그런 것들을 해주면, 내가 완독을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완독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책 제목 완독을 한 거를 냉장고에 뭐 북트리를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나 이 책은 완독했네. 이런 의미도 되고 거기에 간단하게 뭐 한 줄로 이렇게 써줘도 되고 너 이거 해서 진짜 대견해. 뭐 이렇게 저학년 때는 이게 먹힙니다. 근데 고학년 때는 잘 안 먹히거든요. 네. 근데 고학년 때는 완독을 하려면 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부담을 먼저 갖거든요. 그래서 500페이지, 뭐 300페이지도 5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두꺼운 책일 때도 재밌는 책이면 넘어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을 먼저 완독하는 경험을 고학년 때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완독이 가능한데 일단 완독이 안 되더라도 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지점까지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책가 좀 아깝잖아요. 샀는데 그래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사서 아이가 반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건 보기 싫어요. 그럼 다음 재밌는 책을 또 해서 다음 책을 읽고 그 다음 또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기하게 읽지 않았던 그 책을 아이가 되돌아가서 읽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꺼내서 읽고 왜, 있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다시 읽을까요? 지나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궁금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아이가 인지 발달이 그때는 안 돼서 어휘력도 딸리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넘어가지지 않았는데 다음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되게 흥미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 갑자기 궁금하네 하면서 다시 옛날 책을 꺼내게 연결이 된 지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완독은 일단 너무 꼭 완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버리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혹시 완독을 하면 그 성취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유도는 하시되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완독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완독이라는 거 완벽하게 뭔가 A to G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좀 짧아진 맞습니다. 느낌이면 재미있는 부분이나 궁금한 거라도 먼저 좀 보게 하고 어쨌든 독서를 이제 이어나가게끔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또 지켜봐주면 독서가 이어나가지 않을까. 되게 좀 약간 신선한 발상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지금 한 해도 뭐 수백 권씩이고 지금 이게 수년이 됐으니까 몇천 권 읽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사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가치, 어떤 결과를 이제 느끼고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솔직히 하면 좋겠는지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그 마음의 울림을 조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울어야 돼 우리. 제가 늘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런 게 궁금해서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쵸. 사실 성공시키고 싶고 그럼요. 그런 욕심이 드는데 천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영재나 아니면 이 시대에 성공한 분들 아니면 과거에 성공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체 분야를 뛰어넘나들면서 잘하는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분야만 잘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몇 개 분야를 이렇게 쉽게 넘나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학자인데 법학을 공부한다든지 과학자인데 인문학 소양까지 뛰어나다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들의 끝을 항상 쫓아가다 보면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끝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은 책 읽기가 정말 어려운데 막 올라온다고 이거를 극복하고 무려 10대 때 인문 고전서를 섭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화가 스티브 잡스는 원래 책벌레라고 소문이 나 있기는 한데요. 초등 때부터 독서 광이었대요. 그래서 초등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독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살이 좀 넘었는데 이분은 앉아있는 시간 중에 한 50% 정도를 독서를 하고 한 번 앉으면 한 500페이지를 이렇게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경지에 가 계신 거죠. 몰입을 하시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도 90이 넘은 상태에도 계속 그런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당장의 성적에 사실 연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독서 자체가 성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분야로 만약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진로가 선택이 되면 저는 평생 독서가만 되면 어떤 분야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공 공부할 때 엄청난 이런 분량의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빠르게 읽고 핵심을 잘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질의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동화책 가볍게 읽고 뭐 그런 네. 수준이었는데 네. 초 3, 4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기가 그 정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 평가 아니면 선생님의 뭐 이제 상담 이런 걸 할 네. 때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언어력 뭐 그리고 어휘력은 당연히 월등히 좋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 검사에서도 보니까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어휘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게 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교과서가 어떠니? 교과서가 본인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랬더니 교과서는 정말 쉽다는 거예요. 어허. 쉬우니까 당연히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도 시간을 되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러겠죠. 거죠. 내용도 네. 당연히 어휘도 되게 빠르게 들어오고 네.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인풋이 되게 많이 되니까 신기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아웃풋도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잘 되고 말하기도 당연히 선순환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인풋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글쓰기도 하고 말하기 연습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 아이 반 아이들이 글을 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썼어요. 담임선생님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모음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 그 문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글 실력을 보면서 이 친구는 독서를 많이 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한두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독서를 많이 한 친구는 글쓰기 할 때도 어휘력 수준이 다르고 글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글쓰기까지 당연히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자료를 이제 조사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네네. 1년 동안 네.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1년 동안 성인이 무려 50% 조금 넘습니다. 50%면 지금 네. 보시는 분들의 절반도.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권이라도 작년에 읽었다 하면 훌륭한 거예요. 성인이 그 정도로 읽지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놀랍기도 했는데 어른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영상보다 책을 봐라, 책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도 당연히 아이가 뭐 그 말을 듣지 않죠. 명분이 없네요. 명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렇지만 초등 시간만이라도 부모가 좀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어른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면 재밌어요,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빠져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하게만 하면 남들보다 아이들 지금 점점점 책을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기만 해도 이 아이는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챗 GPT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좋은 질문을 누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사고력을 키운 친구들은 좋은 질문을 뛰어나게 할 수 있다는 프롬프트의 걸 퀄리티가 이제 다른 맞습니다. 거죠. 그걸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는 아이가 평생 독서가로 만든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뇌가 굉장히 발달하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 발달을 돕는다. 와.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 독서를 안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드시니까 그거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끝에 임팩트 있는 내용을 이렇게 탁 던져주셨고 인터뷰 이제 1편, 2편 통틀어서 이 전체적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다 말씀해 주셨고 가장 저는 좋았던 것은 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가정에 맞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흔한 엄마 채널에 이제 우리 정미진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독서의 가치 그리고 뭐 초등시기 독서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 네. 흔한 엄마 채널 꼭 검색을 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많아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인데 네. 저희 또 쿠키 영상으로 네. 한번 또 이제 추천 도서 네. 한번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굉장히 재밌는 책들로 일단은 가져왔어요. 왜냐면 재미가 있어야지 아이가 독서를 잘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요거 시리즈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 시리즈랑 그리고 책 좀 읽기 싫어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요 책 먹는 여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여우가 책을 그렇게 먹어요. 먹네요. 네, 근데 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아이가 그림책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요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만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만화는 요렇게 지금 만화 등에서도 좋은 만화책들, 학습 만화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런 책 중에서 요렇게 만화 중에서 상 받은 책이 정말 없는데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요거는 상도 받은 그런 책입니다. 네. 요거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과학서 같은 것들 재미없어서 못 들어가요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서 중에서도 요런 책, 그리고 요 시리즈별로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핫하니까 네. 요런 책과 함께 그리고 의학도 재밌을 수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책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비문학서, 문학서를 사실 가릴 필요는 없는데 네. 아이가 재미있는 문학서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면 장문의 문장을 쭉 읽었을 때 독해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시리즈는 푸른 사자 완인이라고 요거는 그 굉장히 슬프고도 네, 아름답은데 어휘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요 뱃선이 요 책도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아이가 무서우면서 끝까지 완독을 했던 책이에요. 네, 무서운데 D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 책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4, 5학년 되면은 이제 돈 개념도 좀 생기고, 경제. 네, 그럴 때 처음 시작으로 3학년부터 읽어도 좋은데 1,000원은 넘어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읽는 포인트에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수록 도서가 앞서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 수록 도서거든요. 교과서 수록 도서 중에서도 굉장히 감동을 주고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역사나 이런 쪽은 전혀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할 때 역사 너무 어려워서 한국사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역사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이를 데리고 뭐 여행 다니면서 역사 알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비문학과 문학을 좀 섞어서 이야기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와, 추천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